연수구 해설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1페이지부터 계산량이 어느 정도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이제 객관식 후반부와 서술형 뒷부분이 꽤 이제 어려웠던 문항들이 있어서 한 문제 한 문제 또 차근차근 보도록 한번 할게요. 자, 1번을 보니까 전형적인 다항식의 연산이 되고, 지금 3배의 x 플러스 a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같게 되는 x를 찾으라고 그랬어. 식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좌변을 전개하면 3x에 더하기 3a가 되기 때문에 넘기시면은 3x가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b가 될 거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x는 마이너스의 2배의 a 플러스 3분의 1의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2배를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8x, 그리고 마이너스 6이야. 그 다음에 b는 3분의 1배를 해서 더하자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x의 3승에 플러스 2x,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단히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0x의 마이너스 5가 되고 정답이 3번이 되겠다. 3번. 자, 2번으로 가보시면은 이차함수 y는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래. 자, 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사이에 이제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 자, 그럼 얘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지점은 2차 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실근을 가질 때 그 두 개의 실근이 되겠지, 그치? 그 두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부터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려면 a의 값은 1일 수밖에 없겠네요. 답은 4번이야.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는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x의 y 마이너스 2y의 제곱에 6x 마이너스 9y 그리고 마이너스 7. 자, 얘를 인수분해하라는 말인데, 지금 보면 이제 문자가 두 개에다가 식이 좀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합시다. x의 제곱에 x1차 항이 지금 얘랑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y 플러스 6의 x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의 2y의 제곱 플러스 9y의 플러스 7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상수항이 지금 2, 1에 7,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식을 다시 한번 상수항을 정리시켜주면 x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x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7 그리고 y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개수를 플러스 y 플러스 6으로 맞춰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1을 내리시고 얘네는 두 개를 따로따로 내리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y의 플러스 7하고 y 플러스 1이 되는데,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2가 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결과가 여기다 쓸게. x 더하기 2y 플러스 7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자, 마지막에 하는 말 봤더니 지금 요 다항식이 x 플러스 ay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두 개의 인수 중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인 게 이쪽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bc는 이제 이쪽에서 데려오면 되니까 b는 2 그리고 c는 7 이렇게 되겠다. 마지막에 a 마이너스의 4b 플러스 얼마였죠? c를 계산하자고 했으니까 요거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 될 거고 마이너스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정답은 1번이야.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시험지의 1, 2, 3번 계산량이 아니긴 하지, 그지? 좀 많이 당황했을 법하기도 해. 자, 4번을 보면 a는 2 플러스 루트 3에 b의 값이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거 보니까 a의 제곱 나누기 b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에 나누기 a 요거 하자 그랬어. 그럼 분모가 다른 두 개의 분수니까 통분을 먼저 하시게 되면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에 나누기 a, b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보고 이제 곱셈 공식인 게 파악이 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요걸로부터 a-b하고 a,b의 값이 필요할 것 같아. 자, 얘에서 얘를 빼봤더니 지금 2루트 3 나오고요. 2루트 3. 그 다음에 2를 곱해봤더니 합차 공식에 의해서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지, 그지? 자, 그래 놓고 나서 a, b가 1이니까 어차피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만 계산하시면 될 거고, 얘는 a 마이너스의 b의 세제곱 플러스 3 ab의 a 마이너스 b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a 마이너스 b는 2루트 3이었으니까 얘를 세제곱을 하시면 12의 24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2 루트의 3 요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 파트가 6 루트의 3이니까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30 루트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이야. 자, 5번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계산이 살짝 줄어. 5번에서는. 5번은 복소수 z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복소수를 거듭 제곱했을 때, 이렇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면 얘는 순허수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순허수. 자, 그래서 z라는 그 주어진 복소수의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분리시켜 줘야 되는데, 자, 분리시켜 봤더니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에 나머지를 i로 묶으시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10 요렇게 되겠죠. 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각각 인수분해 보시면 얘는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i에다가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2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보면 지금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각각 x 플러스 5라는 공통인수를 들고 있는데, x 플러스 5가 되면 둘 다 죽으니까 순허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얘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애고, 그 다음에 2가 되는 수가 실수가 되니까 얘도 아니야. 결국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을 죽여야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될 거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x의 값은 3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야. 그 다음에 6번. 자, 6번에서는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더하기 2배에 a-k의 x,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라 그랬어요.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 자,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항상 접한대.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는 0이라고 놓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가질 조건 보자는 얘기겠지. 자, 그럼 판별식을 보자는 이야기인데, 판별식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t는 a-k의 제곱 마이너스의 상수항 요렇게 되겠죠. 전개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의 2배의 a의 k 플러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 요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일단 k제곱 k제곱은 지워질 거고, 어쨌거나 얘가 지금 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으니까 항등식 구조를 관찰하자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k로 묶어봤더니 a 마이너스의 2가 될 거고,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 얘네들만 남아요. 자, 얘가 0이니까 이 항등식에서는 개수가 0이 되면 될 거고, 따라서 정리해봤더니 여기에서는 a의 값이 2가 나오고 b 플러스 4가 0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의 4가 되겠죠. 그래서 둘의 합은 마이너스 2, 1번이 정답이 돼. 1번.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7번에서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두 2차 함수를 지금 보라고 시키는데, 자, 마이너스의 x 플러스 k하고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야. 자, 얘네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데리고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보라는 소리겠죠.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x의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야. 그럼 이쪽에 있는 i의 판별식을 d의 1이라고 하면 d의 1은 9 마이너스의 4, 32 플러스 4k가 되고 4k 마이너스 3이겠죠. 4k 마이너스 3.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따라서 이쪽에서는 k가 4분의 3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확인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k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의 2x 플러스 2, 얘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일단 이항해 봤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 얘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주면 되겠지, 그치? 얘의 판별식 D2라고 하시면 얘는 1 마이너스의 428 플러스 4k가 되고, 4k의 마이너스 7이 0보다는 작아줘야 되니까, 따라서 k의 값의 범위는 4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둘의 공통범위를 구해봤더니 결국 4분의 3보다는 크고 4분의 7보다는 작은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이 1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답은 1번이야. 그 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8번에서는 두 2차 방정식 중에 어느 하나만 허근을 갖게 하죠. 또 판별식 문제겠지, 그치? 계산이 귀찮아. 자, 일단 왼쪽에 있는 2차식의 판별식을 뒤에 원이라고 하면 얘는 바로 할게. 4a의 제곱 마이너스의 4a 플러스 1에다가 4를 곱해서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의 4a의 제곱에 플러스 12 이렇게 가겠죠. 그럼 4a 제곱 4a 제곱 지워질 거고, 결국 13의 마이너스의 4a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i의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얘는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2를 볼게. 그럼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될 거고, 7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지금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허근을 가지는 거니까 첫 번째 D1은 0 이상이 돼서 실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D2가 0보다 작아서 허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면 D1이 음수가 돼서 허근 같고 D2가 0 이상이 돼서 실근 같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존재하겠죠. 어느 하나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D1이 양수여야 되니까 13-의 4a가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D2 7-a가 0보다 작아져야 돼. 자, 그러면 이쪽 식에서는 4a가 4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a의 값이 7보다 크지, 그치? 근데 보니까는 3점 얼마보다는 작은 값인데 7보다 커야 된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방향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얘가 a가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로 바뀔 거고, 이쪽이 4분의 13보다 큽니다로 바뀌겠죠.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 값을 다 더하자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지금 3점 얼마니까 4하고 5하고 6하고 7 이렇게 되겠죠. 11하고 11이니까 정답은 22 이렇게 되겠다. 22. 4번이 정답이야.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에서는 두 개의 복소수 Z1과 Z2에 대해서 지금 Z1의 바 마이너스의 Z2의 바가 2 플러스 i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Z1 곱하기 Z2, 얘네도 역시나 각각이 켤레가 씌워져 있고, 얘가 5 플러스 i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Z1 더하기 Z2의 전체 제곱을 물어보고 있어. Z1 더하기 Z2의 전체 제곱. 얘도 지금 Z1하고 Z2를 뭐 A 플러스 BI, C 플러스 D에 놓기 시작하면 계산이 탑도 없어. 켤레 구조를 잘 보시면 일단 켤레 복소수는 빼기 연산하고 곱하기 연산을 전부 다 하나로 합쳐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나서 양변의 켤레를 그대로 씌우게 되면 Z1 마이너스의 Z2는 우변의 켤레 2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이쪽에서는 Z1 곱하기 Z의 2가 우변의 켤레 5 마이너스 i가 되는 걸 알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애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들고 있는 게 얘네 둘이니까 곱셈 공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Z1 마이너스 Z2의 제곱 플러스 4Z의 1, Z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2 마이너스 i의 거듭 제곱인데 이것도 계산 조심하시고 3 마이너스의 4i야. 여기에다가 얘 4배니까 플러스 20 마이너스의 4i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23 마이너스의 8i가 되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은 15. 2번이 정답이 되겠다. 2번. 자, 그 다음에 10번이야. 10번. 자, 10번에서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래요.
자, 이 친구의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2차식 fx가 x의 제곱에 ax 더하기 b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러한 fx는 뭘 만족을 하냐면 f의 알파하고 f의 베타하고가 둘 다 마이너스 1을 만족을 한대. a랑 b를 구해서 곱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걸 보고, 물론 이제 정석적인 풀이는 이렇게 돼. f의 알파 플러스 1과 따로따로 씁시다. f의 베타 플러스 1, 이 둘이가 전부 0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gx라는 다항식을 f의 x의 플러스 1로 두게 된다면 이 두 개의 식은 각각 g의 알파하고 g의 베타가 0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fx가 2차항 다항식이기 때문에 얘 gx도 다항식이 되고 알파랑 베타를 넣어서 0이 되는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는 다항식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플러스 1을 넘겨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시험장에서도 이러고 있었으면 평소에 공부가 부족했던 거야. 그냥 이걸 보고 바로 얘는 x-알파의 x-베타의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2차 함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어도 되고. 자, 근데 알파하고 베타의 정체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어. 그럼 얘를 전개하면 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이게 fx의 정체였다는 얘기죠. 따라서 a하고 b를 구해보면 계수비교니까 a는 마이너스 2에 b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둘을 곱하시면 6, 3번이 정답이 되겠다. 3번. 11번으로 갑시다. 자, 11번도 간단한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3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누자 그랬어. 자, 그러면 그 나누는 다항식이 x 마이너스 2에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쨌거나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 rx는 나누는 식이 2차니까 1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랑 b를 찾기 위해서 2랑 3을 대입하는 행위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나한테 필요한 조건이 f의 2가 얼마고 f의 3이 얼마고, 이게 필요하겠지. 조건 보니까 조건 가에서는 f의 0이 6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는 뭐라 하냐면 f의 x 플러스 1이 f의 x에서 x제곱을 빼었다고 돼 있지, 그치? fx에서 x제곱을 뺐대. 자, 근데 이게 지금 항등식이기 때문에 나는 요 식의 양변에다가 어떠한 x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는 상태야. 즉 내가 지금 f0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식의 양변에다가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하시면 f의 1이 f의 0에서 0의 제곱을 빼게 될 거고, 결국 f0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 그치? f1이 6이네. 그럼 지금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 커진 값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다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찾을 수 있는 구조로. 자, 그럼 이제 x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f의 2에다가 우변은 f의 1에서 1의 제곱을 뺄 거고, f1이 6이었으니까 얘가 5겠네. 얘가 5라고, 얘가. 되시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 봤더니 이번에는 좌변이 f의 3, 우변은 f의 2에서 입력값의 제곱인 4를 뺄 거야. 그러면 얘가 5였으니까 이게 1이겠죠. 그러니까 너가 1이었다고. 자, 그러면 지금 f의 2가 5고 f의 3이 1이니까 요 식의 양변에다가 이제 2랑 3을 대입하시면 2를 대입했을 때는 5가 나온다 그랬어. 얘가 다 죽게 되고 2a의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1은 3a의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이 둘을 연립하시면 밑에서 위를 뺐을 때 a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면 b의 값이 13 이렇게 되겠네. 자, 마지막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건 r의 1이야. 즉 얘네 둘을 더하자는 소리가 되니까 정답은 9가 되겠네. 5번이 정답이야. 5번. 자, 12번으로 갑시다.
12번에서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영역이야.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fx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의 2kx 상수항이 플러스 3이고 이 친구의 최대값이 7이 되도록 만들어 보죠. 자, 그럼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제곱 플러스 2kx니까 x 더하기 k의 제곱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k제곱 생겼으니까 k의 제곱에 플러스 3 요렇게 바뀌겠네.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위로 볼록할 거고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의 k야. 문제가 생겼지, 그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영역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인데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얘를 어디다 둬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는 경우와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는 경우로 분류하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케이스 분류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의 4가 마이너스의 k보다 작은 경우야. 즉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k가 4보다는 작은 경우가 되겠지, 그치? 자, 이때에는 지금 애초에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는 그래프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만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7이라는 놈은 결국에는 x값이 마이너스 4일 때 발생하겠네. 자,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해봤더니 마이너스 16에다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3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8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3을 넘겨줬더니 8k가 20이 되겠고 k는 4로 나눠봤더니 2분의 5 이렇게 되죠. 2분의 5. 자, 근데 지금 우리는 k값이 4보다 작은 경우를 보고 있어. 근데 2분의 5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 조건은 OK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만족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이걸 봤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즉 k의 값이 4 이상인 경우를 보자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경계가 잡히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그래프가 이거 전체 이만큼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될 거고 꼭지점의 y좌표가 저 친구니까 k의 제곱 플러스 3이 7이 될 거고 k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네 생각해보면 4보다 큰 숫자를 제곱해서 4일 수가 있겠니? 불가능이야. 탈락이다.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원하던 k의 값은 2분의 5가 되고 정답이 5번이 된다. 5번.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시다. 여기부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화학. 자, 13번. 하지만 이 친구도 뭐 예전에 모의고사도 나왔던 친구고 굉장히 유명한 문제야. 자, 조건 가를 봤더니 f의 2가 1이라고 하고요. 나랑 같이 했었던 친구들은 이거 한 2번씩은 풀었을 건데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목하고 나머지가 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x-2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아래 x라고 하지 않았는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fx가 3차식이라는 단서야. 3차식.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일단 여기서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보통은 q의 x라고 쓰지만 얘를 그냥 과감하게 ax 플러스 b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3차니까. 근데 목하고 나머지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ax 플러스 b를 지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f가 1이 나왔으니까 미지수를 하나 줄일 수가 있어. 대입해봤더니 1은 2가 다 날려주고요. 2a의 플러스 b, 즉 b의 값이 마이너스의 2a의 플러스 1이었다는 소리야. 를 다시 위쪽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fx는 x-2의 제곱에다가 생각 잘 해봐봐. 지금 b에다가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a의 x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문제에서 뭐 하자고 했냐면 x-2의 3승으로 나누자고 했는데 지금 이 연두 색깔 식을 앞에 두 개를 a로 묶어주는 순간 x-2가 생기죠. 그지? 그래 놓고 나서 앞에 있는 x-2의 제곱이랑 전개를 시켜주게 되면 x-2의 3승이 나온단 말이야. 자, 식으로 다시 써보면 여기 있는 애가
a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고요. 뒤에도 똑같이 a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애를 가지고 전개 한번 해보시면 a의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fx를 x 마이너스 2의 3승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지. 근데 이게 3차식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결국 3차식으로 나누면 이 친구가 몫이 된다는 얘기고 이만큼이 r의 x였다라는 소리가 되겠네. 자, 그럼 우린 이제 a만 찾으면 되는데 a 찾으라고 r0와 r1이 같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럼 r0 한번 계산해보면 0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4에다가 얘까지 하면 5, 그 다음에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a야. 자, 그 다음에 r의 1은 1을 대입하니까 여기 1이겠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a 이렇게 가겠네. 이 둘이가 같은 상태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넘기니까 우변 a 될 거고 2가 넘어가니까 3. 그래서 a 값이 3이란 소리야. a 값이 3.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거는 r의 6을 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r에다가 6을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6을 대입하는 거니까 이게 4야. 그럼 4제곱에 16, 17에다가 플러스 얘가 아까 6 들어가니까 4죠. 4a. 근데 a가 3이었으니까 12가 될 거고 29.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네. 정답은 4번이야. 4번. 14번으로 갈게요. 14번. 자, 14번에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그 직선이 만나는 점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이차함수 하나, 축이 y축이고 함수 방정식, 함수식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x 플러스 1이야.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뭔 짓을 하냐면 이차함수 위에 한 점 잡고 여기를 p라고 하죠. p.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축과 평행하게 끊어서 이 점을 q라고 하지. 그리고 q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p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s라고 하죠. 자, 해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어. 결국에는 좌표 뽑자는 소리겠지, 그치? 자, 해봅시다. S라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줄게. 그러면 P의 좌표는 A, 2분의 1의 A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X축하고 평행한 애기 때문에 Q라는 I의 Y좌표 역시도 2분의 1의 A제곱 플러스 3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 직선식이 Y는 X 플러스 1이니까 X는 Y 마이너스 1이 돼요. 즉, 이 점의 X좌표는 얘보다 하나가 작으면 되니까 2분의 1의 A의 제곱 플러스 2였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좌표 다 나왔네. 길이 계산해 봅시다. 지금 S부터 R까지 요 가로 길이가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니까 2분의 1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로 길이는 Y좌표인 2분의 1의 A의 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럼 나는 이제 둘레 봐야 되는데 둘레는 이거 두 개 더해서 곱하기 2를 한 거지, 그치? 그놈의 최소값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결국 얘랑 얘를 더한 놈의 최소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그만이야. 두 개 더해봤더니 2분의 1의 a제곱 두 개니까 a의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3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얘는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20 되려면 4분의 19가 더 있으면 되겠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로와 세로를 더한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정답은 2분의 19라고 쓰셨으면 됐다. 정답이 3번이야.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 15번은 2차식이 이제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fx라는 2차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a 플러스 1의 x하고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1이래.
a의 제곱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gx는 a 플러스 b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cx에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a 마이너스 b 요렇게 됐네.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보니까 다 이제 뭐 근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 판별식 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fx의 판별식을 뒤에 f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절반 제곱이니까 4분의 뭐 그건데 어쨌거나 a의 제곱 플러스 2a의 플러스 1에 둘 곱해서 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랑 얘 죽고 얘랑 얘가 죽죠. 결국 남는 거는 2배의 a밖에 없었던 얘기야. 그 다음에 g의 x의 판별식을 뒤에 g라 하면 이 친구는 절반 제곱이니까 c의 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바꾸시고 a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만큼이 합차 공식이니까 c의 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의 b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억을 보도록 합시다. 기억에서는 2차 방정식 f와 g가 모두 중근을 가지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0이고 싶다 이 얘기죠. 자, 얘가 0이라면, 즉 뒤에 f가 0이 되면 a의 값이 0이라는 소리야. 더불어서 뒤에 g가 또 0이면 그때는 얘가 0이니까 b의 제곱이 a의 제곱 플러스 c 제곱으로 표현이 돼. 이 둘이 동시에 성립하면 a가 0이니까 얘 죽겠죠. 그럼 결국 b의 제곱과 c의 제곱이 같습니다가 되겠네. 기억은 맞아.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2차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즉 얘가 2a가 0보다 큰 거니까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깔고 있어. 이때 두 근이 모두 양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2차 방정식 요걸 보자는 소린 거지, 그치? 자, 일단 a가 0이라는 걸로부터 서로 다른 두 근은 만들어줬고, 그 두 개의 근이 양수가 되고 싶으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둘 다 양수가 되면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봤더니 두 근의 합은 2배의 a 플러스 1이야.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다가 양수 더하고 2배 해봤자 양수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또 근각계수의 관계 뽑아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건 a가 어떤 실수든지 간에 무조건 양수죠. 무슨 기운이? 이거 무조건 양수지, 그치?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이 양수, 그리고 실근 보장까지 했으니까 두 근은 모두 양수입니다. 니은도 맞는 설명이라고. 자, 마지막 디귿이야. 디귿은 2차 방정식 gx는 0이 중근을 갖고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래. 그럼 얘가 만족이 됐다는 이야기는 피타고라스가 만족이 된 거고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었습니다 이 얘기죠. 빗변이 b니까 그러한 삼각형을 그림으로 대강 그려보면 이 상태에서 요 길이가 b가 되고 나머지는 대강 a하고 c라고 줘볼게.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abc가 자연수가 되면 항상 5가 되냐라고 물어본 건데 그때의 조건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50일 때야. 근데 우리가 아까 이러한 관계식을 하나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대신에 b제곱을 넣으면 결국에는 2b제곱으로 바뀔 거야. 걔가 50이니까 결국은 이 피타고라스가 지금 25로 성립하고 있는 거죠. 문제에서 abc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5가 돼야 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c가 자연수가 되면 얘 넓이가 5냐라고 묻는 건데 안 되지, 그지? 얘가 3이고 얘가 좀 현실적으로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면 넓이 6이잖아요. 그러니까 5가 안 되기 때문에 D가 좀 틀렸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어. 2번. 자, 넘어가서 16번으로 갑시다. 16번이 아마 이제 객관식에서 가장 계산이 많았을 것 같고 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낯설어 했을 것 같긴 한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항등식이라는 소리지, 그지? 항등식인데 3배의 f의 x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f의 x의 전체 제곱이랑 플러스 k의 x의 f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야. 자, 이게 항상 성립을 한대. 이때 이걸 만족시키는 다항식 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어. 자, 다항식과 관련된 항등식이 나오면 어쨌거나 다항식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건데, 다항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최고차항이야. 최고차항. 몇 차항인지, 그리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개수를 못 찾는다 하더라도 차수까지는 반드시 알아내야 돼, 너네가. 문제에서 몇 차라고 안 주면 그걸 찾아내란 소리야.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fx가 n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fx가 n차 다항식이야. 자, 그러면 대충 이 fx라는 i의 생김새는 뭐 a0에 이렇게 합시다. an에 x의 n승 뭐 이런 꼴로 이제 시작을 하는 애겠지, 그치? 자, 위쪽 식을 다시 봐봐. 좌변은 3f의 x 3승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x 3승 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x의 3승이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지수법칙으로부터 x의 3n제곱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좌변의 차수가 3n차라는 소리야. 3n차. 우변 마찬가지. 지금 이 친구를 제곱하게 되면 x의 n을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x의 2n제곱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하나가 곱해져 있으니까 요만큼이 2n 플러스 1차야. 2n 플러스 1차. 얘는 그냥 곱해놨으니까 이만큼은 n 플러스 1차겠죠. 여기 뭐 1차고. 근데 n이 지금 자연수니까 얘보다는 얘가 n차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변의 최고차항은 얘야. 좌변의 최고차는 3n이니까 이 둘이 같아야지 항등식이 성립하겠지. 결국은 n의 값이 1이었다는 소리가 되고 fx가 1차였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러한 fx를 p의 x의 플러스 q라고 한번 줘볼게. px 더하기 q.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개수를 찾아볼 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세제곱을 넣게 되면 얘가 최고차겠지, 그치? 그럼 px의 3승인데 그놈을 3배 했으니까 좌변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3p야. 3p. 그 다음에 우변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고 싶은데 그거 아까 얘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했어. 제곱하면 p제곱이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p의 제곱이라고. 이 둘이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p의 제곱 오른쪽에다 쓰자. p의 제곱 플러스 3p의 값이 0인데 최고차가 1차기 때문에 p는 0이 아니야. 따라서 p 플러스 3이 0이니까 p는 마이너스 3이겠죠. 아, 그래서 이 f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q까지 결정됐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q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양변에다가 뭘 넣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x 대신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는 3배의 f의 0이야. f의 0이 q였으니까 3q 이렇게 가야지. 우변에다가 0 대입했더니 죽고 0도 죽고 마이너스 3이 남아.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아, 그래서 q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알았다는 얘기야. 결론.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fx는 마이너스 3x 빼기 1이라는 다항식이었다고. 근데 지금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보면 k가 또 들어가. 근데 k가 여기 하나 숨어있지, 그치? 우리는 쟤까지도 찾을 수 있어. 왜? fx를 찾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fx를 다시 위쪽에 있는 항등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좀 문제가 좀 그렇지, 그치? 아니면 그냥 fx가 나왔으니까 숫자 대입해서 찾으셔도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식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3배의 fx 3승이니까 3배에 여기다가 3승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의 3x의 3승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x에 fx를 제곱하게 되니까 9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k에
x에다가 fx인 마이너스의 3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얘를 정리하시면 마이너스의 9x의 3승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창이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3k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k 플러스 2의 x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kx에 마이너스 2x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의 k 플러스 2의 x가 또 나온다는 소리가 되고 마이너스 3이라고. 그리고 좌변을 전개해봤더니 마이너스 9x의 3승 마이너스 3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만큼 하고 얘랑 같아야 되는 건데 최고차 상수는 똑같이 정해져 있어. 그 얘기는 결국 가운데 있는 항인 얘하고 얘가 죽어야 된다는 소리네. 아,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다 찾았다.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기억에서는 다항식 fx를 x로 나눈 나머지야. 1차를 1차로 나누면 계속 튀어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 니은에서는 y는 f의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근데 f가 1차니까 그냥 2차 함수겠지, 그치? 그럼 얘 생각해보면 3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꿔서 적을 수가 있을 거고요. k는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바꿔 쓸 수 있어. 자,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인데 지금 이러한 이차 함수는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줘야 돼. 근데 걔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맞는 설명이겠네. 되죠? 자, 마지막 디귿이야. 디귿은 fx의 3승을 자, 식으로 써볼게. fx의 전체 세제곱을 x의 제곱 더하기 x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x의 x 플러스 1로 나눴다는 소리야. 몫은 모르겠어. 자, 나머지 m의 x의 플러스 n이라고 한번 더 봅시다.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가 돼야 되겠지. 아래 2분의 k를 대입한 값을 구하자고 하는데 결국에는 양변에다가 0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겠네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x 대신에 0을 한번 넣어봤더니 좌변은 f의 0의 세제곱이야. 근데 f의 0이 마이너스 1이니까 3승 하시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걔가 여기까지 다 죽이면서 n이 되겠죠. 그 다음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봤더니 좌변이 f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야. f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에서 1 빼니까 2가 되겠지. 그놈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고 이런 경우에 항상 이제 뭘 대입하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돼. 난 마이너스를 넣고 있어. 다 죽이고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n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넘겨주시게 되면 얘가 넘어오면서 m의 값이 마이너스 9에다가 n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해졌네. 자, 마지막 구하고 싶은 거는 아래 2분의 k를 구하고 싶대요. 근데 이게 rx잖아. 이게 rx.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k 집어넣을 건데 k는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니까 결국에는 r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자는 소리가 되고 마이너스 m 플러스 n을 하자는 소리였어요. 근데 걔가 사실 아까 여기 있었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8이고 사실은 뭐 여기다가 대입해도 8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여기에서 8이라고 했으니까 디귿도 맞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죠. 지금 보면 뭔가 엄청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돼서 딱딱딱 해보면 그렇게 긴 계산은 아니야. 나도 지금 시험지 보면 그냥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개념만 숙지가 되어 있다면 시도해볼 만한 문제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앞에서 좀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하는 문제가 많았어서 이것까지 도전하기는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17번이라고 번호는 이어서 갈게. 17번. 뭐 너네 시험지로 치면 이제 단답형 1번이 될 건데 단답형 1번에서는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b는 0인데 이 친구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과 5라 그랬어요.
두근이 마이너스 3과 5기 때문에 둘을 더한 2는 근각의 수 마이너스 a겠죠.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인 마이너스 15는 근각의 수 3b가 되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5였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a 플러스 4x 제곱이니까 2x의 제곱에 플러스 bx니까 마이너스 5x일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은 다시 근각의 수의 관계로부터 2분의 5라는 걸 할 수 있겠네. 간단한 문제지. 단답형 2번. 단답형 2번은 2차 방정식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의 제곱의 x,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했는데, 지금 알파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로 주셨을 때 베타의 값의 범위를 구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 안 풀어봤으면은 좀 많이 낯설 만한 문제인데, 결국 2차 함수의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야.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했으니까 우리는 y하고 그 x축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로 두겠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뭐 지금 얘가 위로 볼록하니 아래로 볼록하니는 의미가 없지만 편의상 a의 값을 양수라고 설정할게요. 양수라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아래로 볼록하게 되는데,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난대. 그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주시면 되겠죠. 근데 알파의 값의 범위가 어떠냐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다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야 돼. 지금 요 2차 함수는 우리가 a로 한번 묶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의 x 요렇게 나오게 돼요. 뭐 뒤쪽은 플러스 b가 있겠지. 그럼 이러한 2차 함수는 축의 위치가 정확하게 a라는 소리야. a. 그럼 잘 잘해봐.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안쪽에 0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0과 이 베타의 값을 결정하는 이 누군가의 범위의 이 왼쪽 경계가 얘네 둘의 평균이 a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다시 이 2차 함수의 축은 x는 a인데 베타도 분명히 누구 사이에 존재할 거야. 그 범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누구와 누구 사이 중에 이 작은 쪽 경계값이 알파의 큰 쪽 경계값인 0과 a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대칭을 이루고 있으려면 둘이 더해서 2a여야 되겠지. 이 둘의 정중앙에 a가 있다는 뜻은 이 두 지점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 a라는 소리니까. 근데 얘가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배의 a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또 여기는 이제 그냥 구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1이죠. 간격이 한 칸이야. 그럼 대칭으로 넘어가서 내가 구해야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도 1이라는 소리야. 즉 여기의 값은 2배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위로 볼록하면 어떡하냐? 뒤집으면 되겠지. 알파가 오른쪽에 있으면 어떡하냐? 베타 이름 바꾸면 되겠죠. 끝이야. 그래서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베타의 값의 범위는 2a부터 베타가 2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놓이게 된다. 결국에는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묻는 문제였고,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였어. 작년과 재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단답형 3번은 역시나 이제 나랑 수업을 했었던 친구들은 2번 이상 풀어봤을 문제인데 애석하게 맞춘 친구가 없어요. 다항식 x의 n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그리고 마이너스 b라 돼 있어. 얘를 x 빼기 4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지금 나머지가 4의 n제곱에 x 빼기 4래. 몫을 qx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써주면은 식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이제 a와 b의 합이 돼. 그럼 얘도 식을 잘 보시면 우변에 있는 게 x 빼기 4, x 빼기 4라는 공통인수를 가져. 근데 우리는 지금 나눗셈의 과정을 항등식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우변이 전체가 지금 두 개의 항이 x 빼기 4라는 공통인수 들고 있으니까 x-4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럼 좌변도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얘가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질 수가 없는 상태니까 여기에 있는 2차식이 x-4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인수정리로부터 지금 4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b가 0이 될 거고 b의 값은 4a에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뭐 이제 좌변 정리가 될 건데 어차피 x 빼기 4가 인수니까 그냥 조립제법으로 갈게요. 1a의 마이너스 b 우리는 여기까지만 필요해. 어차피 여기 0일 거니까. 그럼 여기 1 내려오고 둘이 곱해서 4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좌변이 x의 n제곱에 x 빼기 4에 x 더하기 a 더하기 4라는 이야기야.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같다고. 그러면 x 빼기 4를 제외한 나머지 인수 x의 n제곱 얘랑 여기서 차수 하나 깐 거랑 얘랑 이 같겠지, 그치? 식으로 다시 적어드리면 x의 n제곱에 x 더하기 a 플러스 4라는 애랑 x 마이너스 4의 qx하고 플러스 4의 n제곱이 같게 된다고요. 나머지 부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해볼 만한 거는 내가 q의 x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 주황 색깔 항등식에 x 대신에 4를 넣어볼 만해. 그럼 넣어봤더니 얘가 4의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어봤더니 a 플러스 8이야. 우변은 qx항이 날아가면서 4의 n제곱만 남죠.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결국 이놈과 이놈이 같아야 되는 거지.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 없단 말이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 될 거고 그 값을 아까 우리가 구한 요 관계식에 대입하는 순간 b의 값은 마이너스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9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단답형 마지막 문제. 이게 완전히 좀 낯설었을 법한 또 문제야.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묻는데 굳이 좀 생긴 거를 험악하게 해놨지. 일단 z라는 복소수가 i인 거는 공부를 했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fn이 n 곱하기 뭐 이제 이쪽 인수 그냥 이렇게 쓸게 곱하기 뒤쪽 인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쪽에는 이제 각각 z의 거듭 제곱하고 이거의 합과 그 다음에 z분의 1의 n제곱의 합이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항상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낯선 문자에 대한 식이 정의가 되면 그 문자가 누구를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자 이때 지금 f의 n 플러스 1의 값이 113이 되게 하는 세 자리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자 그랬어. 그럼 일단 너네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어쨌거나 지금 z의 거듭제곱이면 얘가 i의 n승이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건데 i라는 복소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친구는 반드시 0이 되게 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i분의 1과 i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쓸게. i의 n승분의 1과 i의 n 플러스 2분의 1 역시도 0이라고. 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성질을 보셨으면 조금 더 이제 편하게 계산을 했을 것 같아. 어쨌거나 우리는 규칙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n에다가 1, 2, 3, 4까지만 대입할 거야. 어차피 여기 이후는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 2, 3, 4 대입했을 때 이제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n의 값은 얘를 따라가니까 뒤쪽에 있는 이만큼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왼쪽 인수는 z, 그냥 i라고 쓸게. i가 나와. 그리고 이쪽 인수에서는 i분의 1 나오죠. 이거 두 개 곱했더니 1이란 말이야. 그 다음 n의 값이 2가 되면 이제 왼쪽 인수는 i 마이너스 i 제곱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뒤쪽 인수가 i분의 1 마이너스 i 제곱분의 1 이렇게 가죠. 그럼 또 생각.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 그럼 지금 얘는 1 플러스 i랑 똑같은 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i랑 같아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뒤쪽 인수는 1 빼기 i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근데 이래놓고 보니까 켤레북수수의 곱이야. 그래서 개수를 제곱한 것의 합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공간이 되나? 왼쪽으로 3, 4는 넘어가서 볼게. 공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자, n이 3일 때하고 4일 때를 다시 보시면 n이 3일 때 이때는 i-i 제곱 플러스 i 3승 하고 그 다음에 i분의 1 마이너스 i 제곱분의 1 플러스 i 3승분의 1 얘를 처리해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지. 두 칸 건너가면은 합이 0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식을 보실 때 얘랑 얘가 죽고 얘랑 얘가 죽고 이걸 보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두 개 곱하자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1 두 개니까 값이 1이었겠지. 그지? 마지막 네 번째야. n의 값이 4가 되면 또 이게 성립하니까 i의 n승, n 플러스 1승, n 플러스 2승, n 플러스 3승 4개의 합이 0이었겠죠. 그럼 얘는 지금 부호가 이제 반대로 나와서 문제인 건데 i 마이너스의 i 제곱 더하기 i 3승 마이너스 i 4승 이 친구하고 i분의 1 마이너스 i 제곱분의 1 플러스 i 3승분의 1 마이너스 i 4승분의 1 이걸 보자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 둘은 합이 0이야. 죽어. 얘네 둘 합이 0이야. 죽는다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그럼 어떡하냐. 마이너스로 묶어봤더니 i 제곱 플러스 i 4승 두 칸 차이 나죠. 0이야. 얘네 둘은 마이너스로 묶어봤더니 i 제곱분의 1과 i 4승분의 1 또 두 칸 차이 0이라고. 얘도 0, 얘도 0이니까 결국 뒤쪽에 있는 i들을 곱했더니 0이 나오더라야. 그럼 n의 값이 5가 되면 어떡하냐. 다시 i의 5승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로 오겠죠. i의 5승분의 1로 시작하니까 1로 온다고. 그러면 결국 이 얘기야. 결국 이 얘기. f의 n이라는 n은 n 곱하기 요 뒤쪽에 어떤 숫자를 곱할 건데 이 뒤쪽에 곱해지는 숫자가 n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1, 2, 1, 0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된다고. 반복되어서. 네? 다시 얘가 얼마냐에 따라 얘를 4로 나눈 나머지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숫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m의 값을 찾고 싶으면 케이스 분류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케이스 분류. 첫 번째, m의 값이 4k-3인 경우 이때 k 자연수야.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거는 저 m의 값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케이스야. 1.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라고요. 그러면 f의 m은 그냥 앞에 m이 있을 거고 뒤에는 얘가 있겠죠. 됐고 그 다음에 f의 m 플러스 1 어때? 얘는 이제 하나 뒤잖아. 하나 뒤. 그럼 얘가 나머지가 1이었으면 얘는 나머지가 2가 되니까 2에 곱해지겠지. 그치? m 플러스 1, m 플러스 1, 2야. 그럼 2배의 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되죠? 자, 이 둘을 더해. 그럼 3m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가 113이니까 3m의 값이 111이 되면서 m의 값이 37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개를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m의 값이 세 자리냐? 탈락이지. 그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냐? 그건 맞아요. 세 자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m의 값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를 보시면 이제 보이지? 한 개씩 밀어가면서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바로 더할게. 2m 1 곱해지니까 플러스 m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3m 플러스 1이 113이야. 그러면 3m의 값이 112란 얘긴데 112는 3의 배수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m의 값이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거 탈락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줄게. 세 번째는 m의 값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겠지. 그치? 그럼 m 플러스 1쪽이 이제 죽으니까 m만 남아. 일단 그냥 m의 값이 113으로 나와요.
세 자리네? 흥분했으면 망하는 거야. 왜? 113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113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돼요. 1. 뒤에 두 자리 보면 되지.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었네. 결론 네 번째 케이스만 살아남고 m의 값이 4의 배수였어야 한다는 소리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m이 되고 이쪽이 m 플러스 1이니까 이때는 m 플러스 1의 값이 113이 될 거고 m은 112가 되죠. 근데 이 112라는 숫자는 4의 배수가 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했던 m의 값이 112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110인데 솔직히 이제 이 규칙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 자, 마지막 서술형 2개 볼게요. 서술형 2개. 얘가 이제 20번인가? 21번이죠. 21번. 자, 다시 이제 평행 문제로 돌아왔어요. 자, fx-1이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근데 이 fx가 3차식이니까 결국 얘도 3차식인 거지, 그지? 그럼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뒤쪽 인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1을 넘겨주게 되면 fx는 x-2의 제곱에 ax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1. 일단 fx를 찾았어. 그 다음 10-의 fx가 10-의 f의 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져. 근데 얘는 x-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애가 얘를 인수로 가지면 얘네들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했을 때 따라서 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10-의 f1이나 10-의 f의 마이너스 1이나 둘 다 0이 된다는 소리라고. 조건 두 개지. 미지수가 두 개니까 fx 찾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은 f1이 10이니까 걔부터 처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죽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에요. 따라서 a 플러스 b가 9라는 걸 찾았네.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도 10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9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를 전개해봤더니 넘어가면 9, 약분하면 1이 되고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만 남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해서 a, b를 찾을 수 있을 거고 더하면 10이 되니까 10은 2b로부터 b의 값이 5가 되고요.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a의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었네. 찾았지, 그지? 마지막 fx를 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결국 f의 4를 찾자는 얘기고요. 4를 대입해보니까 2의 제곱 4야. 4에다가 4a 플러스 b에 플러스 1 요거 하자는 얘기네. 자, 그럼 얘는 4 곱하기 4, 46에 5니까 21 되죠. 21에다가 1 더하면 84에 1 더하니까 85 요렇게 나오게 되겠다. 정답 85. 마지막 문제로 갑시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이제 22번인데 22번 마이너스 6부터 3까지 정의된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2차 함수 fx가 f의 마이너스 5하고 f의 마이너스 1이 같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의 f1과 같다 그랬어요. 자,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일 때 fx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서술하라 했어. 생각해 봅시다.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쨌거나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는데 2차 함수는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많아야 두 개밖에 안 나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왔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왔는데 얘의 짝꿍이 나왔으니까 결국 f의 마이너스 1과 f1은 같을 수가 없어. 그럼 절대값으로 같으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f1으로 같아야 되겠죠. 이게 일단 해석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니까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을 더하면 0이 되는구나 하나 하고, f의 1은 지금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빠졌으니까 음수여야 되는구나. 이거 두 개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두 개.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fx라는 놈은 어쨌거나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이야. 그걸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한다고. 자, 그래서 fx가 편의상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이차함수라고 할게. 그러면 a의 값이 양수일 적에는 저 이차함수가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어디 갔니?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쯤 자릅시다.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고요. 같아. 그럼 또 생각.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이 둘의 정중앙에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3이 있겠지. 또 주어진 마이너스 그 x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3까지인데 마이너스 6은 얘랑 가까워. 이쯤 있겠죠. 3은 얘보다 꽤 멀어. 이쯤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만큼 간다는 얘기야. 되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꼭지점에서 마이너스 13 찍힌다는 얘기죠. 우리 초글자에서 a로 놨으니까 이때의 fx의 방정식을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3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럼 그래프상으로는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정보를 다 썼어. a를 찾으려면 안 쓴 조건 써야 되겠네. 자, 그래서 FA라고 F의 마이너스 1을 한번 더 해볼 건데 얘는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1은 F의 마이너스 1 대입해봤더니 4A 빼기 13이야. 4A 빼기 13. 그 다음에 F다가 1 넣어봤더니 16A 마이너스 13네요. 자, 그럼 얘는 간단히 해봤더니 20A, 괄호 뭐하지? 20A에 마이너스 26이 되고 그놈이 0이 되죠. 따라서 A의 값이 10분의 13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걔를 다시 함수식에 집어넣으면 F의 X는 10분의 13의 X 더하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간다고. 자, 근데 내가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더 있어. F1이 음수인지. 그래서 fx다가 x 대신에 1 넣어봤더니 10분의 13에다가 1 들어가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13이죠. 그럼 얘는 어때? 5랑 8이 되니까 5분의 104에다가 마이너스의 5분의 65가 될 거고 얘는 5분의 39가 되니까 양수값이지. 잘 왔다가 여기서 깨지네. 그러니까 아니란 소리야. 아니란 소리.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 하나 남았어. 음수일 때가 정답이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엔 a의 값이 음수일 때야. 그럼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번에는 위로 블록할 거고 축의 위치 여전히 마이너스 3, 함수값이 같은 두 지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6은 얘랑 가까워. 한 이쯤 있겠네. 그 다음에 3은 마이너스 1보다 멀리 있으니까 이쯤 있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떨어지겠네. 여기까지. 되죠? 자, 문제에서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라 했기 때문에 가장 내려온 요 지점이 마이너스 13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서 식을 깔끔하게 썼는데 지금은 꼭지점도 모르고 이 대칭이 되는 라인의 함수값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이때는 fx를 a의 x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k 그냥 이렇게 잡을게. 자, 그러면 지금 지나는 한 점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일단 미지수를 하나 소거할 수 있어. 대입해봤더니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3을 이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을 대입하면 6이니까 36의 a에 플러스 k 이렇게 일단 나와. 뭐 쓰잘데기 없는 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봐야 되는 식이 하나 있었죠.
이 친구.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과 fa를 다시 한번 더해 보니까 f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k야. 4a 플러스 k.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더니 16a 플러스 k가 나와요. 자, 그럼 얘는 지금 20의 a에다가 2k가 되고 이게 지금 0이 돼요. 그래서 결론 k 값은 마이너스 10배 a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0배 a래. 그럼 26a가 되나요? 걔가 마이너스 13이니까 나왔네.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를 대입했더니 k 값은 5가 됐다고. 그래서 결론 내가 찾고자 했던 fx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3의 제곱에 플러스 5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런 문제였어요. 실제로 f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 나오고 문제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 지금 해설을 찍는 데만 해도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건 이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의 문제고 어쨌거나 전반적인 계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 듣자니 평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말 때는 이 정도로 괴랄하게 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단원 자체 난이도가 있으니까 점검 잘 하시고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